여러분, 보험사의 지급 여력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 보험은 괜찮을까요? 여러분들의 보험은 괜찮을까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MG손해보험 지급여력 비율입니다. 지금 지급여력 비율을 일반적으로 RB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RBC 비율이 말입니다. 88.3%까지 떨어졌습니다. 100%도 안 돼요. 100%도. 100%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MG손해보험이 부실이 생기면 내 보험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가진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망가진다는 이야기.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MG손해보험만 이런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한화손해보험도요. 한화면 대기업 아니에요? 대기업. 대기업인데 122.8%밖에 안 되고요. 농협하면 거대 기업이잖아요. 여기도 농협생명보험이 131.5%밖에 안 됩니다. 금융당국에서 권고하는 150% 권고치에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아주 많이. 보험업법에는요 100% 유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어떤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150%를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고가 그 밑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니 시장에 그만큼 충격을 줄 수밖에 없겠죠. 요즘 보험사들 그래서 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세 개 보험사만 이게 150% 아래가 아닙니다. 무려 말입니다. 이 세 개 보험사 외에도 5곳이나 더 있습니다. 5곳이. 야, 진짜 심각하죠. DB생명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DB생명. 흥국화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흥국화재. 여기에 DGB생명도 마찬가지고요. 흥국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KDB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곳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DB생명, 흥국화재, DGB생명, 흥국생명, KDB생명 이렇게 합치면 8곳이나 됩니다. 8곳. 물론 여러분, 물론 이 RBC 쉽게 말하면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게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산평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특히 보험회사들이 국채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만큼 안전한 자산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국채가 지금 말썽입니다.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장 보세요. 당장 보시면 10년 만기 대한민국의 국채금리가 3.2910까지 올라갔습니다. 2910까지. 심지어 많이 올라갔을 땐 최고치가 3.4370까지 올라갔습니다. 적을 때는요, 최저가 이게 1년 사이거든. 1년 사이에 1.8520, 1.8520. 2배 올라갔죠. 2배. 2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권은요, 속성상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2배가 올라가면 채권 액면가는 떨어집니다. 채권 액면가는.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채권을 누구한테 팔 때 금리가 안 사면요, 야, 내가 가격 낮춰줄게. 금리는 더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액면가는 떨어지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뭐 시중에 계속 금리가 올라갔으니 액면가는 계속 떨어졌겠죠. 그러면 보험사들의 자산 재평가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자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급 여력 비율은요, 당연히 떨어진 겁니다. 상황은 이런 거예요. 사실 말입니다. 보험사가 이게 돈을 많이 써서 잘못해서
경영을 잘못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예. 그렇지만 채권이 떨어져서 채권의 이자가 올라서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자산 재평가상의 어떤 떨어진 거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예.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보험사 관계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다시 채권의 금리가 떨어지고 예, 채권의 액면가가 올라가면 금융감독원에서 말하는 150% 기준 달성할 거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금리가 떨어질까요? 지금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잖아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도 금리가 안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또 경착륙이 와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면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겠냐고요. 일단 미국만 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올해 내년 후년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선언한 상태잖아요. 올해 3번, 4번, 내년에 3번, 후년에 2번 이렇게 8번을 올리겠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상태입니다. 그러면 채권의 금리 자체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이런 상태가 지속됐을 때 만약에 뭐 뱅크런처럼 보험사에도 런이 일어나요. 보험 가입했던 사람이 해지하면서 원금 돌려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과연 보험사들이 계속해서 그 경쟁력을 지켜갈까? 저는 그것은 물음표라고 생각해요. 물음표. 예.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채권 평가 기준 때문에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지금 벌써 말입니다. 많은 보험 가입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사실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생활고 때문에. 그런데 이게 더 깊어진다. 이러면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저는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88%까지 떨어졌다는 것은요. 내 보험 괜찮을까가 아니라 내 보험이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